국정 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으로 전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인텔, TSMC 등 삼성전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삼성전자와의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 천문학적인 투자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본이 움직였는데요. 일본은 반도체 경쟁에서 밀려 세계 시장에서 밀려난 지 오래전인데 갑자기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1988년까지만 해도 일본의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50%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10%로 하락했고 현재 일본에도 84개의 반도체 공장이 있지만 고급 제품을 양산하지 못해 반도체의 64%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의 완성차 업체들의 부진은 곧 일본 경제의 부진으로 이어졌고 상황이 악화되자 다급해진 일본 정부는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할 방법을 생각해냈는데요. 그것은 세계적인 반도체 칩 제조사인 대만의 TSMC였습니다. 일본은 예로부터 대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생각했기에 적극적으로 TSMC에 구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TSMC는 일본의 반도체 연구개발 거점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무려 370억엔, 그러니까 약 3,76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 절반을 일본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것을 보면 일본이 얼마나 다급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두 나라의 반도체 약속은 공고해지는 것처럼 보였으나 최근 TSMC 회장의 공식 발언에 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만 TSMC의 루더인 회장은 일본의 검토 중인 반도체 생산 거점과 관련해 일본의 생산 비용은 대만과 비교해 매우 비싸다. 우리도 이익을 내야 하지 않겠냐는 인식을 표명했다고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27일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부정적인 견해를 표현한 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TSMC는 독일에도 반도체 공장 신설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너무 비싸다고 하면서 독일에도 증설을 한다? 거의 일본을 농락하는 수준이네요. TSMC 회장의 직접적인 발언이기에 일본의 계획은 시작도 하기 전에 무산될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시설만 지어주면 각종 혜택을 주겠다고 애원하는데 그런데도 일본에게 너희 너무 비싸다 대놓고 일침을 가하는 TSMC. 물론 이 협상 전략의 하나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에 밀려 자립이 불가능해지자 외세를 끌어들이고 이런 굴욕적인 발언까지 듣는 현재의 일본의 상황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간절히 TSMC만 바라보며 한우물을 파는 사이에 한국의 삼성은 인텔을 제치고 세계 1위 반도체 업체에 등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텔은 메모리 반도체 대유행이 일었던 지난 2017년에서 2018년을 제외하고 지난 30여 년 동안 부동의 매출 1위의 반도체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 매출에서 19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인텔을 밟고 세계 1위에 등극한 것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삼성 반도체가 올해 영업이익률에 있어서 꿈의 수치라는 이익률 50%를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삼성은 2분기 반도체 영업이익 6조 9천억 원 중 97%인 6조 7천억 원을 메모리 반도체에서 벌어들여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한다는 것은 미국 의회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미 정계 거물까지 나서 삼성전자 모시기에 공을 들이는 만큼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민주당 내 실세이자 뉴욕주를 대표하는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삼성전자 임원진들이 지난달 제게 시카운티 산업단지를 방문했다. 삼성전자의 지속적인 고려에 감사를 표한다. 뉴욕주를 대표해 삼성전자에 2차례 전화를 했다. 삼성전자의 러브콜한 사실도 직접 공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내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삼성전자의 170억 달러 투자금을 놓고 텍사스주와 뉴욕주, 애리조나주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텔과 TSMC가 연이어 파운드리 투자 발표 소식을 전하면서 사실상 삼성전자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주 정부들은 수조 원대 규모 세금 감면과 시설 구축 등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안하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TSMC를 붙잡고 매달리는 일본의 모습이 처량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일본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일본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경제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1945년 패전 후 일본은 빠르게 경제를 복구해 나갔고 고도의 경제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들어 마침내 일본은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게 됐는데요. 1988년에는 일본이 세계 GNP의 14%를 차지하고 세계 최대 채권국이 됐으며 심지어는 미국까지 제치고 세계 제1의 정보개발 원조 공유국가가 됐습니다. 1980년대에는 일본 경제가 정점에 오르면서 전 세계에서 위상이 높아졌고 당시 미국 하버드대 교수인 에즈라 보겔 교수는 1979년 최고 국가 일본이라는 책까지 출판하였습니다. 전 세계인들은 일본의 성공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소니의 워크맨이 전 세계에서 데이트를 치고 마스시타 전기가 미국 타임스의 특집으로 게재된 토요타의 간판 방식을 흉내내려고 전 세계가 세도하며 미국에 과감히 도전하여 승리한 일본이었습니다. 심지어 재팬에스 넘버원이라는 말까지 생기며 미국은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일본을 배워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 일본의 현재에서 과거의 모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야박하게도 지구는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제조업을 한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삼성이나 LG가 TV나 휴대전화, 가전을 전 세계에서 판매하며 일본의 경제 성장을 이끈 주 산업을 완전히 빼앗아버린 것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최대 회사였던 소니의 전 간부는 파나소닉, 샤프, 소니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본의 전자업체는 이제 한국세를 이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비판적이고 일본의 우호적인 기사를 줄곧 써오던 일본 언론들도 자국의 비관적인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일본 경제가 마이너스 4.8%나 역성장을 하자 올해 들어 일본 언론들은 일본이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생활 수준에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자국의 임금 수준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일본 경제가 1990년대 초 거품 경제가 붕괴한 이후 잃어버린 30년 동안에도 일을 만회하지 못한 이유는 부자나라, 풍요로운 선진국이란 자만에 사로잡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것이죠.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와 일본의 구매력 평가지수 기준 1인당 국내 총생산은 각각 42,728달러와 42,23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59개 중 각각 23위와 24위 수준입니다. 지난 2017년 우리나라는 해당 지표에서 당초 전망 시기보다 빠르게 일본을 추월한 이후 3년 연속 일본을 앞서고 있죠. 선진국이었던 일본이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의 GDP 수표를 따라잡혔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 것이죠. 실제 지난 12일 하라다 유타카 일본 나고야 대학 비즈니스 스쿨 교수가 온라인 시사매체 외지 인피니티에 왜 일본은 한국보다 가난해졌는가라는 기고문을 게재하자 넥 우익을 중심으로 한국과의 비교 자체가 불쾌하다. 이와 같은 비교는 의미가 없다는 등 격한 반응의 댓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과거 세계의 칭찬을 받은 제조 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중국, 대만 등의 눈부신 성장에 비해 오히려 쇠퇴하는 일본은 제조 대국이라는 타이틀을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첨단 분야의 나쿠는 눈뜨고는 못 볼 지경입니다. 소니는 일본의 선진적인 전자제품의 대명사로 세계에서 통했습니다. TV 핵심 부품인 액정 패널에서도 90년대까지는 점유율 상위 10개사 중 4-5개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1위 자리에는 일본 기업이었던 샤프가 군림해 있었으나 지금은 대만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샤프가 어떤 회사인가요? 일본의 전자제품 역사를 쓴 기술 기업입니다.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진출할 때 기술을 일부 전수해준 것도 샤프였죠. 얼마 전에는 결국 일본 기업 파나소닉이 액정 패널 사업에서 철수하였습니다. 지금은 액정을 대신해 OLED TV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OLED TV를 만들 수 없고 대부분의 제품이 한국의 LG 제품으로 한국 기업인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시장 침체로 위기를 맞은 LCD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2012년 4월 재팬 디스플레이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삼성, LG 등 경쟁 업체를 따라가지 못하고 적자는 계속됐습니다. 업계는 일본의 몰락을 기술의 함정으로 풀이했습니다. 원조라는 자신감이 시장 상황을 읽는 눈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에서 일본 제품을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끊임없이 발전해온 한국 브랜드만 불티나게 팔리고 있죠. 일본 메이커는 거의 대부분 해외 기업들에게만 매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랜드명만 유지되어 아직 일본 제품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을 뿐입니다. 일본의 몰락을 교훈 삼아 한국의 기업이 혁신에 소홀하지 않고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혹시 광고 하나 해도 될까요? 내일 상승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꼭 클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